도요토미 히데요시 흥신수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은 어리석어 정복의 대상이다 정조론, 조선을 정복하자는 것을 주장했었죠. 그 이후에도 후손들이 정한론을 주장하고 대동아 공영론을 주창했어요. 제자인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또 밑에 가츠라 다로 총리 대신 테라우치 초대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대장, 정한론을 주장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요 항상 힘 자랑을 하려고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게 조용히 못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게 생겼다, 기술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과시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허세를 잡아요. 별 기술도 아닌 것 가지고. 장인들도 동네 시장에서 할 만한 잡기술 가지고 대단한 장인인 척, 철학이 있는 척 똥폼 허세를 잡고 명문대 와스다 기호 나왔다 이러면 엄청 잘난 척들 해요. 서양 문물을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산업화를 해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치자 이런 거죠. 정한론을 주장한 만엔짜리의 인물 후쿠자와 유키치, 게이오 의숙이라고 있죠. 게이오 기즈쿠, 게이오 대학을 만든 사람이고 탈아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탈아 입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자, 중국, 조선은 미개하고 배울 게 없는 나라다, 유럽을 배워나가자, 책을 내서 돈도 벌고 우리나라를 국민주화하자,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한론을 주장하는 들이 있어요. 신정한론 바람. 지금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정한론을 주장하니 그걸 납작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완전히 정복을 해본 적이 없죠. 대마도 정도나 좀 혼내주러 갔을 뿐이지. 일본이 지금 신정한론을 주장하고 혐한 삼원칙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에요. 박탈감을 느끼는 세대죠. 젊었을 때 너무나 좋은 경기 속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은 시궁창이고 콤비니 편의점에서 500엔짜리 도시락 까먹으면서 인터넷 보고 한국 까대는 거 쓰고나 있고 한국 드라마, 케이팝 듣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수준인데, 제가 최초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거의 30살이 다 돼가는 한국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악의 같은 게 없습니다. 일본이 대단했던 시절을 아예 경험조차 못해본 젊은 세대들은 박탈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일본이 망해가는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들었고 한국에 대한 소식들은 뭐 케이팝, 드라마 좋은 것만 듣고 보고 자란 세대들이란 말입니다. 인터넷에 SNS에도 한국인이 되고 싶어 이런 해시태그를 붙이고 한국 화장법, 한국인처럼 보이는 포인트 이런 게 또 인기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정말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사회 중심이 되는 한 20년 후쯤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알아서 머리를 숙일 거란 얘기죠. 얘들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위계 질서, 갑을 관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아예 한국이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는 평화가 오겠죠. 일본의 제일교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실히 인식을 해 놓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자, 먼저 이 제일교포들의 인구 변화를 좀 살펴봅시다. 쫙 올랐다가 쭉 내려온 게 1945년 일본으로서는 패전했을 때죠. 그 전까지는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한반도로 귀국을 하시고 남은 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 거죠.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좀 더 내려가고 있어요. 엄청 늘었어야 되는데 많이 귀화를 하신 거죠. 단순 계산해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1945년에 약 2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5천만 명까지 늘었죠. 그러니까 2.5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한 15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대략. 현재 한 150만 명의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건데 귀화를 해서 법적으로는 60만 명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 독립이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일본에 그 당시에 살고 계시던 교포분들은 조선에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조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한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한반도가 두 개로 분열이 되고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인들한테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분들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자기네들이 넘어온 시절에 하나였던 조선, 분단되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긴 거예요. 자기는 분단된 조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민족주의자, 애국자분들이죠. 죽어도 분단된 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싶지 않다. 나는 조선을 그대로 국적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일본에만, 유일하게 일본에만 조선 국적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도 3만 명 정도는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조선시대의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국심 가지고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분들이 조선 국적을 4대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총련 계열의 분들이, 조선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여권이 없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여행 증명서와 재입국 허가서를 들고 다니고 북한 국가대표도 하던 J리거, K리거 안영학 씨의 국적이 조선이라고 써 있어요. 등록증에. 이분도 아직까지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죠. 안영학 씨 가족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이 안영학 씨만 민족의식이 또 투철하셔가지고 끝까지 조선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 국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1946년에
민단이 생겨요. 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분들이죠. 조선 국적을 선택한 분들이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을 만들게 된 거죠. 일본에서는 조센 소렌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련, 줄여서 조총련이죠. 이 건물도 번듯하게 일본 도쿄의 중심지 아주 비싼 곳에 본부가 있어요. 조선 총련 본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제일교포 분들은 민단에 가입을 하시고 조선 국적을 끝까지 유지하신 분들이 조총련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조총련은 북한하고는 큰 관련이 없었어요. 단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 국적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학교를 만들고 민족 교육을 시키고 조선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강한 애국심 가진 분들이 이승만 정권한테 부탁을 하죠. 지원을 좀 해달라. 교복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학교 짓는 자금, 교육비 지원해달라. 그런데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선량한 양민들을 몰아가지고 진짜 수많은 제주도 도민들이 뗏목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지금 제일교포분들 제주도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제일교포들을 몰아갔던 사람인데 친일파에다가 지원을 해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너무 못 살았고 한국은 거절을 했죠. 단칼에 이승만이. 그래서 조총련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 북한은 그래도 남한보단 잘 살았으니까 러시아, 중국의 지원도 받았었고 자원도 많았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북한에 가서 우리 민족교육하게 자금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김일성이 허락해 준 거예요. 단 조건이 교실에 인공기를 걸고 김일성 초상화를 놔둬라.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 거예요. 단지 나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을 뿐이었는데 조총련이 이 이승만 인간 때문에 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컸었겠습니까? 약간 남한을 싫어하게 돼버렸죠. 아직도 조선학교 다니는 분들이 민족주의 교육을 시키고 치마저고리를 아직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심입니까? 한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훌륭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정말 눈물나게 싸워왔어요. 일본하고 너무나 가혹한 차별을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세계적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2020년대에도 차별을 하고 빠대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차별을 해댔을까요? 거의 동물 취급했을 겁니다.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 학교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일념으로 자비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일본 정부와도 맞서 싸웠던 거죠.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교포들이. 조총련이라는 거는 친일 매국 세력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얘들이 만들어 놓은 라는 프레임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1960년대 돼가지고 조총련에서 다시 또 박정희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태극기 달고 남한식으로 우리 민족주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친일파 앞잡이 단칼에 또 거절당했죠. 그러니 이 조총련 민족주의자 제일교포분들은 남한을 싫어하게 됐어요. 남한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진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을 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분열된 조국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분들이 끝까지 애국심으로 지켰던 조선 국적을 4대가 지날 때까지 아직도 지키고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애국심이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힘들게 차별받고 투쟁해 나가고 있는데 북한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인공기를 걸고 김일성 초상화를 걸고 북한의 교과서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일교포 1세 분들 정도 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의 차별을 받고 사셨어요. 제일교포 1세 분들은. 그래서 성향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류는 내 자식은 나처럼 차별받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완전한 일본인이 돼서 일본 이름을 달고 일본에 동화되어서 차별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살아라. 이제 한국은 잊어버리자.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일본한테 차별받은 것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2세, 3세, 4세들까지 이 한을 잊지 않고 갚아 나갈 거다. 난 민족 교육을 시킬 거다. 내 자식들한테. 이름 안 바꾸고 국적도 안 바꾸고 조선어 교육 시킬 거다. 이런 분들이 조총련인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똘똘 뭉친 게 조총련인 거죠. 조총련 분들을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알아요. 조선학교 나온 분들도 알고 또 더 존경하는 거예요. 또 민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민단은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 때였는데 수출공업단지 구로공단이라고 유명했었죠. 예전에 구로공단에 초창기에 입주했었던 28개 기업 중에서 18개 기업이 제일교포 기업이었어요. 일본에서 차별받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교포 자금을 모아서 한국에 1982년에 신한은행을 만들어요. 또 신한은행이 크게 성장해서 일본에 지점을 내고 일본의 또 제일교포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된 위치가 됐을 때 너무너무나 제일교포들이 기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십시일반 돈 모아서 만든 신한은행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눈물나게 감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IMF 사태로 경제가 폭망 상태일 때 제일동포들이 또 성금을 모아서 그 당시 원화로 1,800억 원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줬어요. 우리나라로. 송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 1,000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조에 가까운
돈을 송금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볼까 했던 거고, 또 외화 예금 구좌를 개설하자,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외화 예금 개설 안내서를 40만 민단 전 단원에게 발송을 하면서 조국을 돕자, 이렇게 민단 조총련 가리지 않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의 귤이 특산품이 되고 대표 산업이 됐죠. 이승만에 의해서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그래서 도망쳐서 조국을 떠난 제주도 출신 대외교포분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자리를 잡아서 귤 묘목을 일본에서 많이 입수를 해가지고 몰래 제주도로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조국, 우리 고향 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게 불법인데 날 버린 조국이지만 잘 살게 하고 싶다. 네, 울컥하네요. 자신을 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일부분이에요. 대외교포 분들이 정말 애국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유튜브에서 조선학교 영상 찾아보세요.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해왔는지, 강인하게 일본에서 살아남았는지 보시면 눈물 펑펑 나실 겁니다. 저는 제일교포분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재미교포라고 하면 국적을 변경을 하건 미국 이름을 쓰건 영어 좀 꼬부랑 되면은 멋있다 그러는데, 제일교포라 그러면 반쪽발이라 그러고, 일본에서도 차별받았지만 조국에서도 또 차별을 받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죠. 또 조총련도 조국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일본의 극우들이 도쿄나 오사카 이 대도시에는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극우의 선전차라 그러는데, 센덴샤, 이런 엄청나게 큰 확성기 스피커를 달고 뭔가 시끄러운 옛날 일본 군가 틀고 군복 입은 무시무시한 아저씨들이 막 시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극우 세력들이 하는 반한, 반중, 반러시아 애국 민족주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이 극우 단체의 최종 보스랑 상당히 친합니다. 그분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100% 제일교포예요. 왜 제일교포가 이런 짓을 할까요? 빅픽처 크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실제로 행동하는 극우 단체는요, 윗대가리는 다 제일교포입니다. 예전에 사진인데 한일 우호라고 써있죠. 한자 위에. 보통 일본에서는 일한 우호라고 합니다. 일한 관계라고 하고, 태극기가 상석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일본 일장기가 있고, 또 전두환 정권 때 일본의 대일본 애국당이라는 극우 단체에서 전두환 대통령 환영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달리고 있죠. 차가. 일본의 극우 단체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는 것을 대환영하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무식한 짓을 일부러 하고 있는 겁니다. 조총련 계열들이 많아요. 극우 단체의 보스들은. 그리고 조총련 계열의 기업들에서도 여기에 돈을 지원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되면 무시무시한 전범국가로 변신한다는 것을 제일교포들은 알기 때문에, 애국을 하는 사람들, 민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시끄럽고 폐해를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차가 시끄럽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다니는데, 아우 시끄러, 아우 짜증나, 재수없어, 다 인식이 박히게 됐어요. 일본에서 애국자다, 민족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은 무식하고 시끄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거란 얘기예요. 이러한 결과라고도 해야 될까? 일본인들의 애국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 설문조사한 것에서 11%밖에 안 돼요. 일본인들이 애국심이 없어졌어요. 애국이라는 말은 무식한 존재,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애국을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역으로 조총련 계열들이 주동해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일본은요,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변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정말 이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냥 몇 킬로 밖에서도 들려요. 정말 안 좋은 악의 무리들 같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 이랑 괴가 달라요. 얘들은 가짜 쇼로 하는 우익이죠. 일본인들의 애국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애국심을 권장하고 싶다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스타일로 시끄럽게 민폐를 끼치며 애국심을 전파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애국심이 안 좋은 존재라는 걸 역으로 인식시키는 거죠. 근데 일본의 넷 우익들도 이거는 알고 있어요. 아는 애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 기업들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일교포 기업들. 일본의 제일교포 기업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의 존재죠. 창가학회라는 게 한국에도 있죠. SGI 소호카 가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지부가 있어요. 한국에도 부산 경남 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창가학회가 이케다 다이사크라는 회장님이 이 대작이라는 한국 이름도 있고, 사모님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찍은 사진도 있는 걸 봐서는 풍채나 느낌이, 사모님도 한국분이고 이케다 회장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로는 신도수가 2천만에서 4천만 사이라고 그러는데요. 창가학회가 일본 경제를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 자체가 제일교포들의 힘을 모은 단체죠. 조총련, 민단과 함께 이 창가학회가 일본의 제일교포들의 파워, 빅3, 큰 회사들만 창가학회 계열 기업들입니다. 부크오프, 츠타야, 유니클로, 디즈니랜드, 미쓰비시 UFJ 은행이 창가학회가 자본을 쥐고 있는 사고, 에이벡스, 도뚜루, 기린맥주, 이토엔,
아식스, 마이니치, TBS, 고단샤라는 대형 출판사, 돈키호테, 베네세, 롯데리아, 일본 맥도날드, 세콤 많아요. 제일교포 기업들 대표적인 것만 다이나모, 갑바스시, 아이후루, 마루한, 올림픽이라는 슈퍼 체인 있죠. 조조인이라는 고급 고깃집이 있어요. 소프트뱅크, 아이리스, 오야마, ABC마트, 롯데, MK택시, 규카크, 리브 니주 있지. 가발 만드는 회사 대충 요 정도 일본의 대부업체 사라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라킹도 대부분이 제일교포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진출해 있죠. 이 대부업이라는 게 깡패 야쿠자 끼고 하는 거라서 제일교포 야쿠자들이 무시무시합니다. 다 제일교포 자본입니다. AV 산업에도 제일교포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프트 온 디맨드라고 SOD라고 사장이 제일교포입니다. 예, 잘 모르는데 어서 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다네요. 나 모르는 얘기인데 들은 얘기. 빠진코 기계, 요 기계 만드는 회사들도 대부분이 제일교포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매출액이 높고 수요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마루한이라는 일본 최대의 빠진코 그룹 한창우 씨라는 이분은 이름도 안 바꿨어요. 그대로 한창우라고 씁니다. 읽는 것도 한창우라고 읽으라고 그러고 16살 때 표류해서 난민으로 일본에 온 한창우 씨가 2조 엔의 기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탑이에요. 탑. 1년 매출액이 지금 한 30조 원 정도 돼요. 이 빠진코 산업의 총 매출액이 한 200조 원 정도예요. 1년에 200조 원. 한 300조 원까지 갔었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200조 원 되는 산업을 제일교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코하마에 있는 빠친코 업소 100%가 제일교포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 쥐고 있는 거죠. 조총련과 민단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본 빠친코 업계 2위가 다이나모라는 회사예요. 이공평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사장님이에요. 딱 얼굴이 나 조선인이요 이렇게 써있죠. 눈빛이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 덴츠라고 있습니다. 이 덴츠가 창가 학회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광고 대행사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원들도 많고. 돈키호테 있죠. 일본 관광이라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돈키호테는 다 아실 거예요. 거의 필수 코스니까. 이 돈키호테도 야스다 사장님이 또 제일교포죠. 창업자 야스다 사장님. 이분도 눈빛이 딱 한국분의 눈빛이죠. ABC마트 있죠. 이 ABC마트의 창업자 미키 마사히로 씨도 제일교포죠. 한국 명의 강정호 씨예요. 조총련 계열이세요. 제일교포 사모님하고 한복을 입고 결혼하셨죠. 손정희 씨도 집이 빠친코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다이와 쇼지라는 대화상사, 이분도 서혜주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신 분이고요. 안경시장 메가네 이치바 사장님도 한국분이에요. 배영준을 모델로 썼죠. 아이나크 고베라고 여자 축구팀이 있어요. 한국의 이민아 씨라는 귀여운 축구선수도 영입을 했었던 이 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또 제일교포예요. 윤홍선 씨라고 아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연예계도 제일교포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 호리 프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은데 개그맨도 있고 사장님이 제일교포입니다. 호리 프로. 미소녀의 기획사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오스카 프로모션이라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일교포예요. 요네크라 료코라고 있잖아요. 저분도 제일교포입니다. 한국말을 꽤 해요. 아이리스 오야마라고 요즘에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다 폭망해가고 있고 싸구려 가전 많이 만들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아이리스 오야마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한국분이죠. 이 조용세라는 오야마 켄타로인데요. 딱 눈빛이 나 한국 사람이요 써있네요. 얼굴에 써있어요. 나 조선인이요 이렇게. 일본 대부업의 거의 1, 2등 하는 아이후루도 사장님이 제일교포예요. 후쿠다 요시다카 오원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죠. 대부업의 대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쓰는 걸로 유명한 프레시네스 버거라고 있어요. 프레시네스 바가 사장님이 제일교포예요. 이 프레시네스 버거랑 갑바스시, 규카크 모두 한 회사고 이 사장님이 제일교포예요. 쿠로도 가네오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이주환이라는 분이고 이 뒤에 이름이 가네오예요. 금남 거의 신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냥 유명한 회사들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것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일교포 기업들. 일본의 경제를 꽉 쥐고 있는 게 제일교포라는 얘기예요. 조총련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아직도. 빠진코 업계에서도 더 강하고 연예계에서도 더 강하고 창가학회라는 일본 최고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종교 단체도 회장이 제일교포고 창가학회 계열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대부업은 거의 100%에 가깝게 한국계가 다 쥐고 있다. 자금줄도 쥐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계도 뜨글뜨글합니다. 민주당이건 자민당이건 공명당이건 공산당이건 제일교포들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예인 유명한 대형 기획사는 제일교포가 가지고 있어요.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긴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스타들 야구계에서 체격 좋고 실력 좋고 눈빛이 좀 한국 눈빛 난다 이러면 다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일본은 민단과 조총련과 또 창가학회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다 지금 점령을 했다. 그런데 그 민단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총련 계열들은 남한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승만 때
지원을 안 해주고 또 박정희도 쌩깠고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자였는데 일본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교포를 잡는 거라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에 실망한 조총련 계열 빵빵한 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남한 정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지원, 교과서, 이쁜 한국 교복 보내주고 태극기 걸게 하고 조선어가 아니라 한국어 가르치고 이러면서 따뜻한 포옹해주는 그런 걸 시작을 하면요 제일교포들 사이에서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제일교포의 파워를 연합해서 일본을 우리의 발밑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민단하고 조총련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친해져 가고 있어요. 이 조총련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민족주의자, 애국자였었는데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이승만이. 제일교포를 잡자 이겁니다. 특히 조총련, 조선학교가 한 67개 정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있는데 많지도 않은 학교인데 지방 도시 하나 지원하는 마음으로 조선학교들을 전액 지원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일본의 정치도 다 바꿔버릴 정도로 제일교포들이 힘이 세요. 조총련은 간첩이 아니에요. 애국자들입니다. 제일교포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정말 내 조국에 가면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겠지. 웬걸. 반쪽발이라 그러고 차별하고 욕하고 재미교포들은 뭐 리차드다 스티브다 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멋이다 그러고 4대가 지나도록 국적을 지키고 민족주의 교육을 시켜왔던 제일교포들은 반쪽발이라 그러고 제일교포들 간첩으로 만들어서 이용한 정치 세력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민도가 너무 낮았어요. 이제는 국격에 맞게 우리의 수준을 높여나가야죠. 진실을 알아야죠. 조선학교가 북한을 찬양하는 학교가 아니라 민족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선 국격을 버리지 않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의 학교였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시고 제가 제안했던 제일교포 지원, 조선학교 지원 이걸로 일본을 날로 먹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한 10년 이상 제일교포들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태극기를 걸게 하고 한국 교과서, 한국 교복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 조국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애국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제일교포를 끌어안고 한 20년 후 일본을 우리가 그냥 날로 식민지화하는 역사의 시작을 이제부터 하나씩 밟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일 대사라든지 일본 담당하시는 분들 너무 얕아요. 생각하는 게 전략도 없고 그냥 띵까띵까 놀다 오는 느낌이 들어요. 주일공사 가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결론 제일교포를 잡으면 일본 날로 먹는다.